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먼저 저희 크리나 사이언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973년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오직 필터 쪽만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용, 그리고 가전, 공조, 산업용 필터 소재하고, 그리고 또 직접 완제품까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고객사가요, 여기 유닉스를 포함해서 삼성, LG, 그리고 해외 히타치, 한부, 하나소닉,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자동, 현대기아, GM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어필터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에어필터를 이렇게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조, 그러니까 건물 공조, 공기 조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조, 그리고 크리는요. 이 부분은 공조 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룸이 작은 데는 이렇게 개별 냉난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만 필터가 위에 하나 있는데요. 만약 대형 건물이거나 아니면 지하철 역사 같은데 이런 데는 별도로 공기 이런 건 없고 공기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데만 있죠. 한쪽에 장소를 모아놓고 커다란 공조실을 놔두고 거기다 필터를 설치해서 걸러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지하철 같은 데나 이런 대형 건물 오피스 같은 데는 저성능 프리필터하고 중성능 필터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는용, 그러니까 반도체나 제약, 그리고 식품 이런 데 쪽은 이제 약간 많이 청정해야 되니까 고성능 헤파 필터, 그리고 우팔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헤파 필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0.3미크론 대비 99.97% 이상 나오는 것들, 그리고 울팔 필터는 99.9995% 이상 되는 필터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전용에는 지금 에어컨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진공청소기 필터가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사용이 초기에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에어컨에 보면 그 열교환기가 있잖아요. 거기 표면이 되게 넓은데 거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필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공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 100%다 거르지는 못합니다. 들어오는 공기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쪽에 일부를 좀 걸러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안에 다 걸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바람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뒤에 계속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진공청소기 필터. 아마 이게 중요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청소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하실 때 청소기를 미실 텐데 할 때 만약에 먼지가 뒤쪽으로 안 걸러지고 뒤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하기 힘들죠. 한 5년, 6년 전까지는 한 10년 전이었나? 백 종이백으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효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PM10 정도나 좀 잡아질까 이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진공청소기 필터는 헤파 필터나 우팔 필터를 낍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입자들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점이 뒤쪽에 다 막아주다 보니까 빨리 막혀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사이클론 기술 넣고 해가지고 좀 해결은 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안 빨린다 싶으면 얘를 청소도 거의 좀 잘 안 됩니다. 그냥 교체하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스크용 필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공공적인 겁니다. 근데 이 마스크는 개인 위생적인 거죠. 만약 공공적인 쪽은 저쪽에서 다 한다지만 이제 가족을 위한 것은 공기청정기, 그리고 개인을 위한다고 하면 마스크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옮기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 다 막고 거의 99% 이상 거의 잡아주거든요. 90% 나온 병용인데. 그래서 꼭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상 약간 일본 쪽에 보면 거의 애들이 다 끼고 있거든요. 식생활 습관이 좋아서 걔들이 장수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워낙 공기도 깨끗한데 이렇게 자기 개인 보건도 열심히 해서 좀 오래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집진기용 필터, 이건 당장 PM2.5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반 개개인들은 PM2.5가 그렇게 크게 관련 없어요. 그 도끼가 산업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하는 먼지를
깨끗한 걸 갖다 배출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PM 2.5 이상 되는 것은 배출하지 마라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발전소에 화력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많은 먼지가 나옵니다. 얘를 그 불뚝에다가 포집을 해서 그 아래 먼지를 모으는 장치에 들어가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에 보면 오일 필터 교환할 때 보면 에어 필터도 같이 교환해 주거든요. 이제 불을 떼려고 하면 내연기관에 엔진을 연소를 하려고 하면 공기도 들어가니까 공기를 갖다 손질을 하는데 만약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엔진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걸러주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되게 많은데요. 실제 저희 우리하고 일상 몰라서 그렇지 가장 좀 근접해서 쓰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마스크용 필터 이 세 가지 그리고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면 자기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런 쪽 공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머리카락 굵기 그리고 PM10, PM2.5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 중의 분지를 보면은 그 생물학적 그 오염물들 그리고 입자상 오염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거의 저희가 공기청정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0.1미크론 수준, 0.3미크론 수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진먼지, 진드기, 박테리아 이런 거 다 잡힙니다. 바이러스는 좀 잡기 힘들죠. 근데 하나 좋은 게 바이러스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끔가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바이러스는 어떤 그 먼지에 붙어서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 숨 쉴 때 어떤 수분하고 같이 붙어있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여기 한 0.01미크론이 아니고 0.1미크론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걸면 0.1미크론 이상들이 거의 다 잡히는데요. 거기에 필터에 거의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상 물질들은 보면 다 그 이상 크기들이니까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가스상 물질은 이제 이런 입자상으로 잡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흡착으로 잡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했던 앞쪽에서도 다뤘었는데 크게 공기청정기 필터는 프리필터, 기능성 필터, 탈출 필터, 해당 필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필터를 보시면 극세사망으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아주 큰 먼지들만 그러니까 날아오는 머리카락 정도 그리고 좀 크다고 하면 좀 이렇게 한 그런 10미크론, 20미크론 이상, 한 30미크론 이상 되는 입자를 좀 제거해 주는데요. 요즘은 최근에 여기에다가 항균을 갖다가 거의 그거는 그게 다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하는 게 장착성을 갖다가 끈적끈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그 브라질 이쪽에 그때 월드컵 하고 할 때 모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국 같은데 이렇게 할 때 공기청정기를 틀면 공기 기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으면 얘를 갖다 다시 세척해서 이제 다시 쓰겠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부터 조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착성을 들어가는 게. 두 번째가 기능성 필터.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없는 공기청정기도 있기는 한데 좀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인데 그 기능성 필터는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항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력을, 기능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헤파 필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먼지가 그냥 마지막 파이널 필터에만 간다고 하면 수명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그 전단에 이런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 방지해주고 이게 만약에 탈취 필터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먼지가 탈취 필터에 거의 다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탈취 필터 기능을 갖다가 좀 저하겠죠. 그래서 있는 필터가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탈취 필터. 지금 보면 공기청정기를 뜯어보면 이런 필터도 있고 이렇게 된 필터도 있고 이렇게 된 필터도 있는데요. 뭐 어떤 거든 뭐 시 인증 받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수명은 사용을 하면서
좀 약간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리사이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헤파 필터입니다. 0.3미크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KCl 기준은 99.97 이상 제거율 했는데요. 현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게 꼭 이 필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보통 H12 그레이드 해가지고 95%부터 99%, 뭐 99.7%, 99.97% 이렇게 한 10가지 그레이드가 쓰이는 또 유닉스에 나오는 거 보면 99.999% 정도 되는 것을 하는 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 자체마다 조금 에어 공기청정기를 설계하시는 회사가 여제를 선정해서 필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필터의 원리 및 성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마 한 필터 원리에 대해서 한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지가 어떻게 잡히느냐면 필터에 만약에 이렇게 왔었을 때 괜히 그냥 먼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 필터가 있으면 먼지가 와서 다 달라붙는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0.3미크론이나 이렇게 작은 것들이 붙을 때는 어떤 원리로 붙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관성 충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만약 공기는 이렇게 흐르는데 앞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공기하고 입자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공기는 위에서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입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 끌고 가야 되는 코너 틀면 몸이 반대로 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쓸리는 것처럼 와가지고 바로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확산 같은 경우는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브라운 운동이라고 보통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여기 이 입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서 그 흐름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필터에 붙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차단이라고 했는데 가장 쉽습니다. 뭐 메시 룸 크기가 내가 50미크론인데 100미크론짜리 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런 차단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력 인력이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워낙 크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 흐름하고 상관없이 쭉 떨어지는데 갑자기 여기 선비 소리가 있었어요. 필터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에 할 게 이게 정전기 효과가 가장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정전섬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섬유에다가 정전기를 갖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영구적으로 정전력을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정전기가 뛰니까 자기가 얼른 달라붙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정전기를 갖다가 발생하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정전섬유 방법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오존이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다 이온화를 발생을 시켜주고 이게 집진부를 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온화를 해주면 먼지들이 자기들이 이온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이제 집진을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플러스로 이온화 됐던 애들은 마이너스 쪽에 가서 붙고 마이너스로 됐던 애들은 플러스로 달라붙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온을 하게 되면 공기 중은 이렇게 되면 전류가 나오면 방전을 해가지고 얘들 O2가 O3 오존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게 아주 미량 나와가지고 나오는 이쪽 토출로 나올 때 다시 그냥 없어져 버리면 또 오존이 굉장히 가능성이 셉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까지도 이렇게 잡아서 분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발생되면 이제 인체에 해롭게 되는 거죠. 인체에 와서 인체에 반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충분히 없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존이 발생되더라도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쪽이라든지 이제 요즘에 국내에서 한두 업체가 정전 섬유 방법에다가 앞에다가 오존 발생이 이온화 발생이 조그맣게 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분해는 될 수 있게 그걸 안정성 검증을 한 다음에 만드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확실하게 효율은 더 많이 높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 쭉이었는데요. 이쪽이 X축이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효과를 나타낸 건데요.
중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무거운 것 쪽이 아무래도 더 잘 중력 효과를 많이 받을 거고요. 차단도 무거운 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경이 큰 것들이 더 잘 잡히고 관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들 입자경이 큰 애들이 더 클수록 잘 잡히는데 문제는 아까 그 확산 쪽이 있었잖아요. 뭐 브라운 운동하는 그런 쪽. 걔네들은 작은 애들이 자기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입자가 작을수록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전기력 효과를 갖다가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정전기력 효과는 이렇게 갑니다. 퍼센테이지. 얘네들을 갖다 다 이길 수 있는 그 효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합산을 한 거는 이런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아까 0.3미크론 정도 되는 거 제일 약한 게 필터링 하기 힘든 게 0.1에서 0.3미크론 정도가 필터링을 하기 힘들게 정전기력 효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 잡히고 여기 잡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공기청정기 헤파필터에 사용하는 여제가요. 만약 정전기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1년의 효율이 30에서 한 40% 정도 나옵니다. 정전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전기를 넣어놓으면 90에서 9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60대 한 4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를 갖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렇게 끼워놓고 전단, 후단, 압력도 재고 효율도 재는 그런 방법이고요. 등급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EN 기준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E10, 뭐 H11, E11, 12, 13 이랬는데요. 12 그랬는데 여기는 E를 H라고도 보통 명명하기도 합니다. H11 그레이드다, H12 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 그레이드는 보통 95% 이상, 그리고 12그레이드는 99.5% 이상, 13은 99.9%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만약에 로컬 밸류하고 인테그럴 밸류랑 차이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전체 다 합산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아까 인테그럴 밸류고요. 로컬 밸류는 이쪽 한 부분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크게 이런 효율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전문가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그 현재 그 고분자 정전 필터를 만드는 걸 갖다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없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넣었습니다. 폴리머라고 그랬는데 폴리프로필렌 PP를 가지고 한 200도 정도에서 녹여서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해서 이거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실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뜨거운 공기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쭉 늘어지면서 섬유 직경이 한 3미크론 정도로 나옵니다. 아까 머리카락이 한 50에서 한 100미크론 정도였으니까 3미크론 정도는 엄청 가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가 지금 현재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래쪽에서 플랫에서 석션에서 받으면 아주 그냥 얇은 종이처럼 화장실처럼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정전기를 갖다 부여를 하면 이제 되고요. 정전기를 부여하고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젓는 공정. 그래서 보통 플리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리팅만 해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얘들이 서로 붙어버릴 수 있잖아요. 붙지 말라고 여기 한 멜트로 해서 미니 플리팅을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레임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도 있고 띠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면을 붙여주고 이제 만약 인쇄가 필요하면 인쇄, 앞면 뒷면 인쇄해주고 검사해서 이제 포장해서 나가면 이게 분명히 필터가 됩니다. 필터의 수명 및 올바른 사용법 그랬는데요. 정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나는 원인을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셋 필터입니다. 셋 필터에는 섬유에는 거의 먼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한 거에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구멍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효율 조화는 뭐지라고 하면 구멍을 막았으니까 더 효율이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전기 필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전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를 갖다가 먼지가 다 막았어요.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책받침 위에다가 놓고 쇳가루 놓고 이렇게 흔들 때하고 없이 이렇게 흔들 때하고 그 포진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석이 다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제 효율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었을 때 같은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터가 교체 주기가 있는 거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제 리크 부분은 과거 한 5년, 한 8년 전에 만들었던 공기청정기는 유리선으로 만들었어요. 유리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여제 리크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 이렇게 부직포로 만드니까 여제 리크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온도 뭐 여기 약간 프레임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끼울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잘못 끼워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크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고장 원인은 사용을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터의 올바른 사용법 그랬는데요. 전 이걸 올바른 사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지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아까 차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국세사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 앞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필터까지는 어느 정도 세척해서 털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 탈취 필터거든요. 탈취 필터는 어떻게 딱 붙고 이 표면에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딱 붙었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붙을 데가 없으면 이제 안 붙거든요. 그러면 이 붙은 걸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서 떨어지냐면 깨끗한 공기가 오면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줘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할 때는 흡착, 이제 오염물이 들 때는 흡착, 이제 깨끗하게 되면 탈착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나 흡착 게 이렇게 그런 환경일 때 바깥 내부에다 놓고 강풍으로 강하게 한번 틀어준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틀어준다 많이 가스 묻었던 게 바깥에 제거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 부분은 제가 이건 털어라 이거 하는 것은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전기력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섬이 안쪽에 담겨 있다 보니까 강한 에어로 불지 않으면 좀 떨어지지 않거든요. 가정에 그런 강한 에어를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거치려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상담 받아봤는데 그 에어컨을 공기청정기를 하면서 필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세척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필터의 경우에는 이런 정전기 방식이 아니니까 훨씬 기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만약 보면 똑같은 필터 공기 구멍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 효율을 더 똑같은 구멍을 크게 두고 공기가 잘 통하는데 여기에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전기를 준 거거든요. 근데 정전기는 세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0% 떨어지진 않으면 90%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필터는 원래 교체가 필요 없이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전 필터보다는 좀 다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는데 성능은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 에어컨에 들어간 힐터는 90% 힐터가 아니고 정전기 힐터가 아니면 그 필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왜냐하면 풍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직포 힐터들은 풍량이 많으면 앞선이 많이 걸려가지고 빨리 망가지거든요.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풍량이 20cm, 25cm 다량의 풍량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직포 힐터를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전 힐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정전 힐터의 소재는 여기는 아까 말대로 폴리에스터 이게 물이 닿으면 이 부직포 힐터들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에어컨에 들어가는 힐터들은 플라스틱에다가 정전기 있는데 플라스틱을 왜 쓰냐면 앞선이 적게 걸리게 해서 풍량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런 히터는 풍량을 커버하기 때문에 에어컨에는 그런 앞선이 적게 걸리는 플라스틱용 히터를 쓰거든요. 그 히터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히터에 먼지가 많이 잡히면 물로 세척해서 풀어서 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히터가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걸 세척만해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들어가는 집진 필터하고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하고 소재가 달라요. 그리고 소재가. 그다음에 자체 성능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부직포로 돼 있고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건 플라스틱 제품의 필터가 되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털어서 계속 세사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제로도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헤파 필터만 따로 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그 사이트에는 헤파 필터랑 같이 묶은 것만 있고 따로 파는 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로만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헤파 필터만 따로 살 수 있냐니까 이제 괜찮은데 어차피 두 개를 같이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담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먼지 때문에 저희 틀지 냄새 때문에 트는 경우 잘 없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헤파 필터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헤파 필터만 일단은 좀 먼저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갈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일단 샀거든요. 근데 꼭 두 개를 한꺼번에 갈아야 하는지 왜 판매를 사이트에 따로 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여기서 필터는 이렇게 보면 부착만 하는 필터가 있고요. 부착하면서 분해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분해는 거의 좀 아주 약합니다. 부착이 되게 많다 보니까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을 못 하잖아요. 거의 어느 정도 그 정도 수명이 되면 이 활성탄에 있는 부분에 가스가 다 꽉 차서 어느 정도 수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갈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내가 근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정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는 거의 냄새가 안 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로 분리해가지고 얘만 사서 키우는 것도 좀 요즘 같은 때에는 헤파 필터 교환 주기를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중일년이라고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 강사분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공기청정기는 항상 켜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시간 계산 빨리 넘어갔었는데요. 대부분 걸리는 게 이거 그 생물학적 먼지거든요. 이게 걸리다 보면 분명히 우리 유기물 우리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딱 살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분만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와도 계속 통과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그렇게 정신을 하지 못하는데요. 습도가 있는 상황에서 딱 공기가 멈춰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정신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또 요즘엔 또 과거에 유기 항균제 가정권을 항균제를 할때 전혀 못 쓰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좀 막아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교환 주기가 어느 정도? 예. 교환 주기 하면 계속 틀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전기 필터 그 평균 가정에서요. 그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99.97%가 내가 쭉 해서 일반적인 한 99% 조금해서 한 2년 정도 되면 95% 정도 그런 식으로 틀어주거든요. 활성탄 같은 경우는 냄새도 다시 막는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했어요. 근데 그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후단에서 하시는 이제 아마 센서를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얼마 정도 나오고 막 계속 안 줄어들고 나옵니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마 이해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냄새는 우리가 센서도 있지만 이렇게 맡아서 잘 모르잖아요.